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이자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돌싱으로 작지만 알토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1년이 넘었고 다행이 아니면 불행이나 전 남편과는 아이가 없기에 마음이 편한 편입니다. 요즘은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일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내 앞날을 가로막은 짐덩어리가 전 남편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연애를 오래 하고 서로를 사랑해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전 남편과는 중간중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었는데 그때마다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나는 연애 초반부터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경제력이 부족한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내 친정은 넉넉했고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를 알아본 뒤 거기서 떠나야 했는데 그 괴로운 사랑 때문에 내 사업과 돈 버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못했고 나이가 들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전 남편은 성격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의 말에 쉽게 휩쓸리는 편이었고 팔랑귀인 것 같습니다. 유혹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저는 약한 편이었고요. 그래도 사람에게 악한 면이 없으며 저는 상대방이 하자를 대신 내고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았지만 결국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이용하고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다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고 때로는 제 눈치를 엄청 보시는 것 같았지만 제게 맞춰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결심을 하고 나니 저도 쌀쌀하게 대해야 했던 것인지요.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다고 한 후 내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가 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민이가 너보다 모자라다는 건 너가 다 감수하고 결혼한 것 내가 몰라? 그래서 나도 내게 웬만한 건 싫은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했어.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이혼하겠다는 것, 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 내 아들이 잘난 것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우리 집의 중심인 것 아니냐? 한 번 눈 감고 넘어가 주면 가족 모두가 평안해질 거야. 모르겠니? 나는 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어. 그 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친 후 평생 너에게 꼼짝 못할 정도로 살게 할 수밖에 없으니 마음을 돌려 물어볼 수 없겠나. 어머니,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최 씨 집안의 기둥이에요? 제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라 돈 문제가 끊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제 입장을 여자로서 이해하신다면 이혼을 말리시면 안 되겠죠.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들과 10년을 사귀면서 취업하기 전까지 키워먹인 건 나였고 시댁빚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어서 결혼을 못할 뻔한 건 어머니 아들정 때문에 결혼을 해준 대인배가 저예요. 근데 이런 배신은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 의미 남편을 버리고 너 혼자서 잘생겼다는 거냐? 내 남편이 그래도 내 말이면 껌뻑 죽고 살았잖니. 남자가 기죽어 사느라 잠깐 큰 소리치고 싶어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야? 이 일로 두 사람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니 내가 한번 눈 감아줘. 어머니 세상에 남편이 바람 피운 걸 계기로 돈독해지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혼은 이미 결정한 거니까 어머니가 챙겨 말아주세요.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니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들어보면 저에게 아들과 이혼하지 말라며 사정하는 말 같지만 숨겨진 뜻은 저도로 그 집 가장입니다. 노력을 더 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군요.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사람과 왜 결혼했냐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미련해 하는 건 다음 마디일 뿐이에요. 제가 판단을 못하고 결혼한 것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제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고 그런 저를 배신한 사람은 전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후에도 저에게만 답답하게 왜 그러는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혼할 때 조건 따지는 것을 나로 알아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여유롭고 순조롭게 살지만 불화가 있었던 시어머니 집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가족이 화목해 보이는 시아버지 집이 더 나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퇴직 후 연금만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평 아파트 외에도 부동산이 좀 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하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수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시고 젊을 때 여자 문제로 엄마를 속이셨던 적이 많아요.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각방에 계시고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에요. 외동딸이라서 가족이 다 모여도 썰렁하고 대화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에는 많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한 끼만 같이 하는 편이에요. 나는 제외하고는 등 친정 부모님께 별도의 용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준 용돈조차 엄마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꼭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댁은 집안 살림이 여유는 없지만 화목하고 가족끼리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서로 밀접해서 피곤할 정도이며 남편 아래에는 미혼 여동생 한 명이 더 있고 남편과 시누이 모두 돈을 벌어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일을 하시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갚느라 전혀 여유가 없으셨어요. 시부모님은 별도의 보험이나 적금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으로 20평대 아파트는 갖고 있긴 했지만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세월이 10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신에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여 꼭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며느리인 저를 예쁘게 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거의 저희 부부가 쓰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이 저에게 장가를 잘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이직을 여러 번 한 끝에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저는 20대부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좋은 편이에요. 남편의 연봉 정도는 석 달 만에 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제가 주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선물 중에는 세탁기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 할부금을 빚내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혼잣말을 하길래 눈치채고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로 낚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 후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직업상 외부 업무가 많고 출퇴근이 불규칙하여 집안일을 대신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에는 제가 남편을 위해 한 끼 식사를 만들어 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대부분 다툼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반에는 시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던 일이 있었어요. 두 분께서 버시는 금액과 매달 자녀들로부터 받는 몇십만 원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병원비와 생활비에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남편의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다는 건지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연하게도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경제 권한이 없는 남편은 제게 자신의 부모님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병원비가 몇백 나왔을 것 같아요. 2주 더 입원하셔야 한다는데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계속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여보, 나 돈이 없다는 건 알지? 내 동생이 보태냈어도 몇십만 원일 테고 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좀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보험은 왜 진작에 가입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제부터 계속 악플리인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답답하네요.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겠지만 진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보험이라도 하나 없이 이제까지 계시다니.
보험들 여유도 없이 엄청 열심히 계셨군요. 어쨌든 만약 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당신을 위해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의 병원비만 1,000만 원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셨지만 보험이라도 가족에게 의지하신다는 걸 보면 속으로는 조금 안달이 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도와줄 수 없었다면 어떨까 싶기도 했죠. 능력 있는 며느리 덕분에 한숨 돌린다고 자주 칭찬하시는데 그 큰 돈을 내주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일부 시부모들은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공치사에 대해 들으면서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유가 있어 도와주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친정의 경제력과 비교하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돈이 없고 가족만 화목한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제가 시댁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면 당장 대출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머니가 한탄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한 달에 180만 원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나마 빚도 갚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가 걱정이구나. 동민이가 준 돈 30만 원으로 공과금을 내고 나면 끝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더 다니기 힘든 노릇이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이니 당장 다음 주에는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신의 엄마를 걱정하는 제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가 용돈을 더 주겠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아이도 없고 집안에서 돈을 잘 벌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 사람이니까요. 능력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 남편은 제 고민을 묻는 중에 곁에 있다가 더 많은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 생각이 좋은데 아버지의 대출은 3년 정도만 열심히 갚으면 끝나니까 여유 있을 때까지만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제 월급은 모두 당신에게 드리고 저는 용돈을 받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저가 도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카드나 대출을 연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요. 라고 하시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정말로 매번 당신에게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우리 집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대신에 엄마가 너희 반찬이나 가사 같은 것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사업을 열심히 해. 요즘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라더라고 하더라. 내가 주변에서 며느리 능력이 좋다고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어머니는 생활비 걱정이 더 크셨지만 내가 저렇게 좋아하니 저도 물론 시댁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간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니 어쩌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는 법이죠. 1,000만 원을 벌어도 저는 돈 많이 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돈은 아버지의 월급 정도의 액수였고 결국 적은 엑셀 돈이 아니었어요. 저도 거리낌 없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돈으로 도움을 주는 걸 매번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이 자기 월급을 맡긴다고는 하나 내가 버는 돈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 분명히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머니 없는 곳에서 남편에게 따로 당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어요. 당분간은 내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서 보험을 들어놓거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인데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당부하는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냉담하게 대우했어요. 어머니와 남편 모두 저에게 많이 감사하진 않을까 했더니 그래도 며느리의 돈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냥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인 것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늘 황송할 정도로 하셨고, 저는 일하느라 바쁜 것을 알고 계신다면 명절에 제사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봐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때는 속이 시원했어요. 아버지도 큰 소리치실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서요. 본인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아무런 말씀도 않고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다면 돈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드린다고 해서 제 삶이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너무 오래 저는 바쁘게 제 사업을 하느라 아이를 이제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등바등 살았다기보다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바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원래 결혼 전부터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 했는데 슬슬 이 핑계 저희 핑계 대면서 이직한다는 말을 슬쩍 꺼내더라고요. 중소기업이라 그런가 가끔 월급을 제대로 안 줄 때도 있었고요. 여보, 나 지금 회사 말이야. 관두고 다른 데로 이직할까? 아니면 조금 쉬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게 어떨까? 어떨까 싶어 해서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비전도 없고 월급도 내 나이랑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의 월급이 적은 건 경력이 짧아서 그런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옮겨 다니니 당연한 거 아닌가? 당신 친구들은 이른 나이에 취직해서 직급이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 또 이질병을 도져서 관둔다 어쩌다가 하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야? 내가 돈을 잘 버는 거랑은 별개로 나는 남자가 집에서 노는 모습을 못 볼 거야? 남편이 별소리를 하면서 그만둘까 물어보면 저는 정색하고 그만둘 거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다니는 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던 때에는 돈을 벌어온다 해도 제게 가져다 주지 말고 스스로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말을 한 의도는 남편도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아보고 저축도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전혀 제 의도를 다르게 이해한 것 같았고 매달 돈을 모두 소비해버렸는데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제가 항상 귀가 늦고 바빠서 남편의 사생활에 흥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스스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주는 생활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따로 보험이나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이 제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진짜 많죠. 우연히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한 번도 엿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남편의 허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2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중 하나가 작은 모델 핸드폰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차 안에 흘린 게 났는데 제가 좋아서 알게 된 건데요. 그 폰은 잠금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거라 남편의 핸드폰인 줄 모르고 주인을 알기 위해 열어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역을 확인하면서 폰 주인이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진첩을 열었는데 거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수많은 맛집 음식 한 사진들로 가득했고요. 사진 속의 여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소중한 사람이라 남편에게는 제가 아니라 그 여자였던 겁니다. 그 5글자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소중한 사람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말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기가 막히게도 신혼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니던 직장에서 자주 만나던 거래처 직원과 눈이 마주쳤던 거죠. 연애 과정이 소실하지 않고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곤 없던 것 같네요. 그렇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첫날, 남편이 던져놓고 가버린 핸드폰을 뒤져가며 증거들을 더 찾아내려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결국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귀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들려있던 눈으로 외도 증거를 더 찾나요 찾아가면서 하루를 꼬박 보냈고 다음 날은 그냥 멍했어요. 이게 꿈인가 뭔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으로 헛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화장실에 달려갔어요. 정신이 나가는 사람처럼 며칠간 잠을 못 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를 위해 배려해줬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바빠도 이해해주는 줄만 알았지만 제 눈을 피해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안 하고 폐인처럼 부서졌어요.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속이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싶어서 퇴근한 남편에게 돌아서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나에게 속은 게 있나요? 요새 아무래도 약속도 많은 것 같고 수상한데 딴짓하는 건 아니죠. 그러자 남편은 경색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데 그래도 당신에게 그런 소리 들어야 해야만 해요. 저는 늦은 적이 있지만 외박한 적이 있던 건 한 번뿐이었어요. 하늘 우러라고 한 적 없이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기가 막혀서 웃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우는 걸 참고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부터 혼자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차관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결심했어요. 사실 그때는 친정 부모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일을 처리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한다는데 증거는 차고 넘치고 상간녀의 신상도 파악했기 때문에 남은 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알리고 싶었던 것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해서 뭔가가 다른 것을 알아채자 제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고민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혹시 알아 내가 해결책을 준다는 것은 아니야? 혼자 고민 말고 말해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가만히 보면 당신은 내게 심정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래 보이겠지? 하긴 열길 물속은 아니어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그렇겠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아오는데 왜 갑자기 서운해하는 건가요? 다정하게 행동하면서 묻긴 했지만 남편의 다정함이 진실이 아닌 걸 알게 되면서 그의 모습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대충 대응하고 냉랭하게 지내다가 매달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월급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돈은 2년 넘게 꼬박꼬박 입금하던 돈인데 그 이유를 알게 되니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상황인데 부모에게 돈을 줄 필요는 있을까 생각했을 때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용돈을 붙이지 않았어요. 돈을 보내는 날을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었으니 어머니는 아마 이상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정도를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둘째 날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하지만 돈을 보내라고 하는 평범한 말을 듣기 싫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에는 집으로 퇴근하니 연락 없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한 거니? 한 달이 넘게 연락 한 번 없고 전화도 안 받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왔다네. 신랑은 아무 일 없다는데 내 눈에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일이 있지 싶네요. 왜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오신 건가요? 아님,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오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매달 꼬박꼬박 입금 받았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요 하시는 건가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생전 시험이나 뭐에 대해 대꾸한 적 없는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돈도 안 보내주고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제는 어머니에게 용돈 보내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보내드린 돈은 한 번도 아깝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많네요. 이혼할 계획인데 제가 돈을 붙여드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혼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잘 아시죠? 밤이나 낮이나 시원찮은 주제에 꼴에 여자 꼬시는 능력은 있나 봐요. 물조해줄 저랑은 보험처럼 결혼해놓고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던데요. 나머지는 제 입으로 말하기도 싫으니까요. 어머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데도 제가 어머니 생활비를 챙겨야 하나요? 어머니는 아들이 바람 피운다는 말을 듣자마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날 리가 없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입을 여럿 씻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확실한 거니? 그럴 리가, 그게 정말이야. 제가 어머니한테 왜 거짓말을 해야 하겠어요? 이따가 그 사람이 퇴근하면 직접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 내가 그 눈버릇이 단단해. 고쳐 놓을게요. 남자들은 살면서 한 번씩 유혹에 빠져 위기를 승리롭게 넘겨야 하지 않겠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제 친정아빠가 평생 우리 엄마 때문에 속 썩인 것을 옆에서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과 이혼할 거예요. 같이 바람픈 여자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혼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아들이 어머니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들이 실수한 건 맞지만 한 번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서로 노력해봐야죠.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셈인가요? 그럼 이 바람 부는 건 그녀 탓도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는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결코 여자랑 바람 부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들으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쳐버린 여자처럼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께서 결국 그분도 똑같으시네요. 왜 그 사람의 바람난 행동을 제게 찾으시나요? 어머니께서는 자식인 제가 그런 짓을 했다니까 이렇게 신기하게 합리화를 하시네요. 어머니께서는 제 아들이 이 나이까지 제대로 된 돈을 버지 못하는 루저이자 막내가 돈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가정교육을 다시 제대로 시키시길 바랍니다. 바로잡아야 할 말만 하는 며느리에게 대꾸해봤자 웃긴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아셨나요?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며 발만 동동 구르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소리 지르는 것만 들었는지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무슨 일 있어?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야?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을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가가시더니 황당하게도 남편 아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으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으니 영문도 모른 채 힘을 못 썼고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아파요. 놓고 말해. 무슨 일인데 이래? 야, 이놈아, 정신 나간 놈아, 대체 어쩌자고 내 마누라를 놔두고 딴짓을 해?
너도 그런데 남자니? 오늘은 정말 엄마한테 머리 잘라버릴 것 같아. 어머니는 남편을 눈 머리채 잡고 등짝을 후들어 패셔. 어휴, 딴짓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한 거니? 그래, 이놈아, 내 마누라가 엉뚱한 여자를 만나 다닌다는 걸 알았대. 바람 피우려고 하면서도 들킬 걸 알아라. 너 어릴 때부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허술하길래 결국 바람 피는 건 허술해서 들키는 거잖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거야? 내 마누라와 이혼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와이프랑 비밀 만족을 느끼며 살라고.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응, 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일을 하니? 남편은 어머니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누가 그래? 이놈아, 세상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건 속여도 여자 눈을 못 속이는 거야? 이제 어쩔래? 너 마누라가 이혼하자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할 거니? 엄마,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 제발, 이거 놓으세요. 아니면 뭘? 아니야. 내 집사람이 벌써 이혼 준비 다 해놓고 나랑 바람 피웠다는 거 너 이름하고 직장 다 알아. 거짓말 그만하고 얼른 뱉어. 너 때문에 엄마가 죽는 걸 보고 싶어? 저는 두 모자의 생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채를 잡는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화를 내면서 며느리 편을 드는 척하면 제가 마음을 돌릴 줄 알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얕은 수는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채를 잡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다 알아버린 거야? 어디까지 아는데? 아니, 대체 언제 알았어? 왜 나한테 따지지도 않고 있었어? 요즘 당신이 이상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더 감출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 더는 속 터트리려 하지 마. 너랑 이혼할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갈 준비해야 해. 그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 화제를 놀라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앞을 구하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걔랑은 이미 다 정리했어. 어차피 오래갈 사이는 없었고 내가 한눈 판 것뿐이야. 난 당신과 이혼하겠다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부탁이야. 당신이 그러면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다 힘들어진다는 걸 알잖아. 당신한테는 화풀이 전부 받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면 당신은 어려울 걸까요? 걱정은 하지만 잠깐 한눈판을 하기에는 우리 둘이 너무 오랫동안 만났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는 철저히 지킬 테니 잘 지켜봐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매달린 돈, 그걸 내가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좋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소송에서 이겨낼 거니까 각오해 주세요. 여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이 극단적인 거야? 전체 내 잘못을 인정할 테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이 엄마는 그것을 취소해 주세요.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니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제가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산 것이었지. 그래서 중에서 제일 바보 등신은 나였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보면서 가슴을 쓰며 한탄하셨어요. 아이고, 예,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돈을 처음부터 해 놓으라니 대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런 돈이 없는 건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게 어때요? 일단 진정하고 오늘은 내가 이놈이랑 우리 집으로 갈 테니까 너 생각 좀 다시 해봐요. 생각할 게 없어요. 제가 이미 다 정리했고요. 오늘이 일이 된 김에 잘 됐다 싶어요. 어머니, 아들 짐 다 챙겨가세요. 이 집은 제 집인 거 아시죠?
소장이 어머니 집으로 보냈으니 잘 받으셔서 두 사람을 쫓아내고 저는 바로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혼하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목소리로 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님은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다음 날 바로 오셨어요. 만약 그 집안에서 이혼을 거부하면 직접 가서 이혼시키겠다고 말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시댁전화 오면 아예 받지도 말라고 쉬신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이튿날부터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번갈아가며 전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완전히 몸이 좋지 않아졌어요. 이번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기를 기다리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는 잘못을 저질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대로 뜬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 걱정하셔도 될 필요 없어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여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이번 달은 우리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도와줄 수 없어요. 카드 연체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약값이나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이번 달은 일을 안 하셔서 내 월급으로도 모자라는데 어쩌지? 부탁 좀 하자. 염치 없는 줄 알면서 돈을 달라는 말이 나와? 이제는 내가 알바 아니니까 당신의 식구들이 알아서 해. 법원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수신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같은 자상한 남편 없다면서 내 앞에서는 온갖 가식을 떨고 뒤로는 바람을 피우고 다니더니 어떻게든 내 돈을 쓰기 위해 붙어 있으려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정이 떨어졌네요. 그 인간도 그 인간이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아들을 편드는 시모도 싫었습니다. 그 후 계획대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네요. 세상에 왜 원만하고 깔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돈을 전혀 주지 않겠다며 계획을 세우고 제게 나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고 하루 중 몇 번씩 분노가 솟아오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엉망인 상태에서 소송에 관련된 일들과 집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단지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이혼 소송 외에도 시댁에 대한 생활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를 받고 승소했고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도 그 여자에게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인간 계좌 압류까지 해서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은 회사의 소문까지 퍼뜨렸기 때문에 아마 일도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안도한 마음이 듭니다. 제 사업을 할 때는 똑 부러진다는 말을 듣는데 왜 결혼은 똑똑하게 못했는지 가끔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똑똑이라고 하죠. 그래도 이혼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를 다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가 더 능력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 새 인생의 시작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이네요.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이혼 전보다 훨씬 삶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매달 붙이던 생활비가 굳어서 좋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은근히 많을 거로 알아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참 힘든 일을 겪어내신 거 알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릴 날이 금방 온다고 말하고 싶네요. 바보같이 결혼했지만 똑똑하게 이혼했다고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